단 한 가지 습관이 수년간의 발 통증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은 발에서 시작됩니다. 50세 이상이시고 발에 통증 없이 더 오래 걷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다리 건강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높이며 앞으로 수년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고가의 운동기구나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지만 꾸준한 습관 하나하나가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마지막 습관은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종종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올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가장 값진 몇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발 상태 확인하기. 나이가 들면 신경 감각이 둔해져서 작은 상처나 물집, 염증이 생겨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일 단 몇 분만 시간을 내어 발 상태를 점검하면 큰 질병으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발에 부기가 있는지, 발등이나 발바닥에 붉은 기운이 도는지, 물집이 생겼는지, 피부색이 변했는지, 혹은 따뜻한 열감이나 이상한 냄새처럼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방치하면 통증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8세의 김영호 씨는 몇 달간 발 뒤꿈치에 생긴 작은 붉은 반점을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냥 물집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궤양으로 번졌고 몇 달을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단지 발을 한 번 안 봤을 뿐인데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그 붉은 반점을 일찍 발견해서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고 압력을 줄여줬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핵심은 빨리 대응하는 것입니다. 매일 단 몇 분 발을 살펴보는 습관은 작지만 그 효과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통증을 막고 무엇보다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행동이니까요. 이 습관을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치질이 미소를 지켜주는 것처럼 발을 점검하는 습관은 나의 자유로운 삶을 지켜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오늘이 그 첫날인가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하지만 정말 기분 좋은 발 건강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발보습하기. 발이 갈라지면 삶도 갈라집니다. 건조하고 갈라진 발,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고 이불에 걸리고 양말에도 잘 찢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그마한 갈라짐 틈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반대로 발이 매끄럽고 부드럽다면 신발에 발이 세우르륵 들어가고 통증도 없고 땀이 나도 자극이 없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매일 발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만으로도 피부 트러블과 감염 위험이 4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어버터, 요소우레아, 코코넛 오일 같은 성분이 들어간 보습력이 강한 크림을 선택하세요. 발 뒤꿈치와 발바닥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갈라짐을 막고 걸을 때의 통증도 줄여줍니다. 은퇴한 교사 김정희 씨는 처음엔 내 발 뒤꿈치는 사포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크림을 매일 바르고 나니 보기만 좋아진 게 아니라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요. 더 가볍고 통증 없이 자신감 있게.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그 부위는 습기에 약해서 무심코 바르면 무좀 같은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보습은 멋부리기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이건 예쁜 발을 위한 게 아니라 통증 없는 삶, 안정된 발걸음, 그리고
내일을 위한 평온함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밤 크림을 꺼내어 발을 마사지해 보세요. 그건 곧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문제, 신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잘못된 신발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관절과 균형 감각, 자신감까지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신발 고르기, 발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 혹시 지금 신은 그 신발이 여러분의 움직임을 조용히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신발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불편한 신발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관절에 무리를 주고 균형을 무너뜨리며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발 모양도 변합니다. 아치가 낮아지고 뼈 위치가 변하고 발바닥의 지방 패드도 얇아집니다. 예전엔 편했던 신발이 지금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넉넉한 앞코가 필요합니다. 좁은 신발은 발가락을 압박해 변형과 통증을 유발하죠. 다음은 아치 지지대.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무릎과 엉덩이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충격 흡수 쿠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 패드가 줄어들면서 바닥의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좋은 쿠션은 그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줍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밑창도 필수입니다. 한 번의 미끄러짐이 평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만약 평발, 족저근막염,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맞춤 깔창 교정용 인솔을 꼭 고려해보세요. 대한족부족관절학회에 따르면 맞춤형 깔창이 일반 깔창보다 68% 더 높은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신발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나요?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4편에서는 발걸음을 좌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fit. 체중 관리하기. 몸이 가벼워지면 발도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몸무게 1kg이 늘어나면 발에는 4배의 압력이 쏟아집니다. 즉 체중이 5kg만 늘어도 발은 20kg의 하중을 매번 견뎌야 한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어서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발이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72세의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랑 산책하는 게 낙이었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자꾸 쉬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권유받은 식단 조절과 수영을 통해 체중을 7kg가량 줄인 뒤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셨죠. 몇 달 후엔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손자랑 등산로를 끝까지 걸었어요. 한 번도 안 쉬고요. 이건 단순한 체력의 회복이 아닙니다. 자유의 회복입니다. 이건 외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증 없이 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몸무게가 조금만 줄어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마라톤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수영 또는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체중의 단 5%만 줄여도 무릎과 발목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에게는 46kg 정도에 해당하죠.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매일 움직이는 게 버겁게 느껴졌다면 이게 바로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물 한 잔으로 단 음료를 대신해 보세요. 몸을 고급 연료로 움직이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과일, 채소, 통곡물, 기름기 적은 단백질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연료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바꿀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집에 이미 있을지도 모를 의외의 도구 하나로 발 근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움직이고 스트레칭하기, 움직임은 곧 회복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스트레칭 해 보셨나요? 의도적으로 발을 움직인 적은 언제였나요? 이건 분명한 진실입니다. 움직임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관절은 굳고 근육은 뻣뻣해지고 균형 감각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하루 단 5분의 움직임만으로도 당당한 걸음과 흔들리는 걸음의 차이가 생깁니다. 작게 시작해 볼까요? 수건을 바닥에 깔고 발가락으로 살짝 움켜쥐었다가 놓아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발바닥 아치를 강화해주고 평소에 잘 안 쓰는 발 근육을 깨워줍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족저근막염이나 아치 붕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도구 하나, 테니스공, 발 아래에 놓고 천천히 앞뒤로 굴려보세요. 발바닥 긴장이 마치 한숨처럼 풀려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발 통증을 줄여주는 진짜 치료법입니다. 또 하나는 종아리 들기 운동입니다. 복잡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1초 멈춘 뒤 천천히 내리세요. 이 동작 하나가 종아리 근력, 균형 감각, 발목 안정성,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강화해 줍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오랜 시간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칫솔질 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 점심 먹고 5분 걷기, TV 보며 테니스공 굴리기, 이런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20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몸이 뻣뻣하고 불안정했던 나날에서 탄탄하고 자신 있는 걸음으로 바뀌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움직임은 자신감을 줍니다. 독립적인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의 행동이 나의 능력을 결정한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당신의 발이 힘과 유연함 그리고 자신감으로 다음 인생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5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발가락 스트레칭, 테니스공 굴리기, 종아리 들기 중에 오늘 어떤 동작을 실천해 보실 건가요? 우리의 발은 단지 몸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 전체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단순한 씻기가 아닌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발 위생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익서. 발 위생 관리, 청결은 움직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심장, 혈압, 기억력 같은 큰 문제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용히 당신을 지탱해주는 두 곳 발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위생은 단순히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움직임을 지키고 자유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기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75세의 이순자 어르신은 평소에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고 저녁마다 산책을 다녔으며 주말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발가락 사이에 간지러움이 생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결국 무좀으로 번져 몇 주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주의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죠. 단지 발가락 사이의 습기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고령자에겐 특히 더 위험합니다. 작은 상처, 습기, 발톱 관리 부족 같은 사소한 부분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는 것,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깎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습관 하나만 빠져도 작은 통증이 커지고 자신감 있는 걸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습관을 실천 중이라면 댓글에 6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더 좋은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위생관리를 잘해도 스스로 놓치기 쉬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발 모양이 살짝 변했다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거나 색이 바뀌는 등의 미묘한 신호들 말입니다. 그런 신호들을 누가 먼저 발견해줘야 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서야. 찾아가는 전문가, 발 전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선. 발 전문의 정기 검진,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는 사람. 혹시 지금 겪고 있는 발 통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집에서 하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는 전문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발 전문의는 단순한 응급 상황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놓칠 수 있는 신경 손상, 혈류 문제, 관절염, 무좀, 족저근막염의 초기 신호를 찾아냅니다. 발 색깔의 변화, 발톱의 두께, 굳은 살 하나까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김정호 어르신은 퇴직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 끝에 찌릿한 느낌이 들어도 단지 헌 신발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그때야 비로소 발 전문의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죠. 좀 더 일찍 검진을 받았다면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발 전문의를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예라고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습관, 발 점검, 보습, 올바른 신발, 운동, 위생, 정기 검진,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독립적인 삶, 마무리 이야기, 당신의 발, 당신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발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온 기록입니다.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그저 평범한 날에도 당신을 지탱해 준 존재죠. 이제 그 발에게 돌봄이라는 선물을 줄 때입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삶도 건강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통증이 오기 전에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질 때 당신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실천 중인 습관이나 오늘 새롭게 시작할 습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좋아요, 구독, 공유 안 하셨다면 지금 해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